이번 촬영에는 근데 저한테도 말씀을 안 해주신 게 있어서요. 이것도 설명을 안 해주셔가지고. 이거요? 뭐지? 이건 아직 들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런 거 뭐 이런 거. 네. 마틴, 각자 에피소드에서 관련된 소품 아닌가요? 네. 마틴. 각자 에피소드에서 관련된 소품 아닌가요? 좀 부채가 솔직히 그렇지? 그 되게 신박한 관점이다. 마페가 아니, 교통카드라는 진짜 거. 있어요. 있어요? 네. 오. 하얀 거? 뭐라고 하죠 저게? 놀이개? 놀이개? 스산한 기운이니까 상해가지고 지금 오늘 옷을 잘 이렇게 어울리시는 색깔도 이게 옛날에 그거 잠깐. 이게 그거 잠깐. 왜요? 이거는 함부로 건드려. 이거 그 드라마 앞뒤 못 보셨어요? 요거는 함부로 건들면 안 돼. 댕기랑은 다르지 않아요? 댕기랑 다른데 지금 그래도 저는 위험함을 그래도 저는 위험함을 찔러요. 너무 무서운데 자기 머리카락이 들어갔는데 찔러요? 우리 그러고 보니까 우리 소개도 자기 소개도 안 했어. 아 맞다. 그러네요.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네요. 자기 소개를 한 명씩 이야기에 또 취해서 해보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는 도란도란 MC 김준영이고요. 우리 네, 저는 전주 덕진에서 대학생 김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네, 저는 지금 STV 상생방송에 지금 동방신선학교 지금 MC를 보고 있는 이영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기서 뵙게 됩니다. 유명해지잖아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본부 교육부에서 일하고 있는 강윤성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무더운 여름 때면 이제 남양 특집이라든지 공포 영화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영화나 이런 드라마에서 귀신 얘기하면은 또 그 프로가 잘 된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근데 사람들이 왜 이런 공포 이야기, 이런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할까요? 그게 내 생활에 밀접하게 다가오니까 그게 제일 와닿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그 덕수궁 돌담길에 데이트를 하면 헤어진다고. 이런 거 헤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꼭 뭐가 미신이 됐든 뭐가 됐든 지켜야겠다. 원리는 중요하지 않다. 굉장히 껄끄러운 가면서도 생활에 밀접한 것들이 가장 좀 귀신 이런 이야기를 확 와닿게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아무리 귀신 난 안 믿어 그렇게 하더라도 한번 듣고 나면 계속 뇌리에 남잖아요. 이야기라는 게 본디 사람이 과몰입하게 되고 계속 생각하게 되고 하는 힘이 있다 보니까 심지어 귀신 이야기는 내가 모르는 분야잖아요. 혹시 하는 마음에 궁금한 거를 못 참아서 더 알고 싶어 하지 않나 하는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여름에 또 괴담, 무서운 영화 그런 게 많이 찾게 되잖아요. 너무 양적인 기운이 폭발하다 보니까 그 무서운 이야기 같은 스산한 음적인 걸 조금 더 찾게 되지 않나. 음향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음향의 굉장히 원리적인 얘기. 근데 제가 이 음향을 조금 깨트리는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사람들이 이제 무서운 이야기를 들으면 우선 긴장을 하게 되면서 몸에 있는 이 어떤 호르몬이라든가 이런 조절 능력이 이렇게 식은땀을 배출하게 된대요. 긴장을 하면 식은땀이 싹 온도를 체온에 이렇게 뺏어간대요. 그러면서 약간 스산하거나 약간 실제로 온도가 살짝 낮아지는 그런 효과를 보면서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유익하네요. 네. 이야기 진행되면서 저희가 이렇게 뭔가 식은땀 같은 뭐야 뭔가 스산한 분위기를 뭔가 밤이 연출되는 느낌. 여기 뒤에 화면 같은 느낌의 배경 부금이. 반딧불은 너무 예쁜데 저 창문이 너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뭐가 나올지 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파리라도 이렇게 툭 나오는 거 아니에요? 뭔가 그러니까는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느낌이라서 그 신비로운 어떤 현상과 이야기들이 나의 삶에 어떤 좋거나 안 좋은 운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귀담아 듣고 그런 게 아닌가. 귀신과 관련된 이야기가 역사가 긴 만큼 또 다양한 귀신들이 있잖아요. 혹시 뭐 생각나는 귀신 있으세요? 요즘 드라마 혹시 악귀 보세요? 악기 네. 조금 봤어요. 저도 악귀를 보면서 여러 귀신이 나와가지고 좀 흥미로웠는데 조사귀라든지 객귀라든지 어둑신이라든지
종류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목매달아 죽은 귀신을 뭐 조사귀라고 한다든지 집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죽은 사람을 객귀라고 한다든지 객사에서 사망했다 해서 객귀라고 한다. 드라마를 보면은 이제 주인공 김태리가 또 염해상에 붙어있는 어둑신이를 없애기 위해서 이제 가장 우리나라에서 가장 해가 빨리 뜨는 곳으로 데려가서 어둑신이를 없애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내가 또 두려운 마음을 먹고 어두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어둑신이가 그 생각을 보고 커진대요. 근데 밝은 생각을 하게 되면은 어둑신이가 또 작아진대요.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제가 슬프기도 하고 많이 열받았던 열 받았다고요? 네, 태자귀인데요. 네, 태자귀가 어린 아이의 귀신이래요. 그래서 어렸을 때 천연두로 죽은 아이들이나 아니면 뱃속에 있을 때 낙태당하거나 유산을 당하거나 그런 아이들의 혼이 태자귀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 태자귀를 고의적으로 일부러 만들었던 기록이 있대요. 왜요? 만들어진 태자귀가 있는 거죠. 고의적으로 어떻게 만들지? 어린 아이를 납치를 해가죠. 특히 이제 신기가 많이 떨어진 무당들이 아이들을 납치를 해서 그 아이를 굶기면서 계속 먹을 걸 조금밖에 안 주는 거예요. 네. 죽지 않을 정도까지만의 먹을 거를 주고 그 아이가 진짜 뭐 너무 배고프고 너무 원한도 깊고 엄마 아빠가 보고 싶고 왜 여기 있지 무섭고 그런 감정들에 휩싸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마르고 여유였을 때 무당이 이제 때가 됐다 판단하면은 예, 대나무 안에다가 맛있는 음식을 넣고 네. 이제 많이 먹어라 네. 이제 허락을 한대요. 그럼 그 아이는 엄청 배고플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그 대나무 안에 있는 음식을 보고 먹으려고 이렇게 허겁지겁 이렇게 대나무 안 통 속으로 들어간대요. 그래서 들어갔을 때 그때 진짜 번개처럼 빠르게 칼을 툭 찔러가지고 아이를 죽여서 그 아이의 원혼이 대나무 밖으로 나오지 않게 감싸고 봉인을 하는 거죠. 그 태자기 대나무를 들고 뭐 부잣집이나 동네에 다니면서 태자기를 이용해서 이제 아프게 하는 거죠, 사람들을. 일부러. 네, 일부러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부잣집 사람들한테 너 내가 이거 낫게 해줄 테니까 뭐 곡식이나 돈을 주면 낫게 해주겠다. 그 드라마 안에서의 뉴스로도 나와요. 1958년 뭐 연매했었다 뭐 그런 뉴스가 화면으로 나오는데 실제로. 실제 있던 뉴스래요. 끔찍한. 화가 난다는 네. 말이 예, 아니 죽이는 공감되네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죽여서 그걸 도구로 또 활용해서 또 뭐 이익을 취하는 거잖아요. 네. 얼마나 끔찍해요 이게. 네. 사람이 할 짓이 아닌데 사실은. 뭔가 자기 이득을 위해서 이렇게 쓰는 그런 무당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사실 그런 사람이 악귀가 아닐까요? 아 그러네. 그렇죠. 진짜. 현실에 있는 악기네. 네, 아 그러네. 그렇죠. 진짜. 현실에 있는 악기네. 네. 이야기하다 그러네요. 보니까 저도 이제 그 창귀라고 생각해요. 네, 창귀가 같은 맥락인데 호랑이한테 이렇게 해를 당하면 이제 창귀가 된대요. 이 호랑이를 따라다니면서 호랑이에 막 그 수발을 들면서 누군가를 이제 다시 호랑이한테 갖다 바치는 역할을 해야 자기가 거기서 뭐 성불하기도 하고 벗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가서 이제 저쪽으로 가보자. 뭐 깊은 산에 이렇게 들어가면 그렇게 막 꼬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이제 귀신을 이제 창귀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기 네. 영상에 준비된 아는의 창기. 네. 맞아요. 저는 지금 처음 봐요. 뭔가 홀리기 참 좋은 것 같아요. 뭔가. 무섭다. 아 저게 끌고 갈 사람을 이제 찾은 거군요. 그렇죠. 대상을. 나가 된 청년인데 범을 잡는다 거들억대다가 목숨을 잃었소만 이대로는 달상하여 황천을 건널 수 없어 옳다구나 당신이 나를 도와주시게 영상이 그러네. 무서워요. 저의 창기의 모습인 거죠? 네. 네. 황천을 건널 수 없어 어우 뮤직비디오가 아주 당신이 나를 도와주시게 나를 보고 있는 것 같네. 데리고 갈 사람을 마땅히 찾아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흥이 난 거군요. 그렇죠. 근데 편안하게도 해주고 물 마시고 가라. 잠깐 쉬었다 가라. 신령님이 널 보호했을 거다. 내가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대신에 다른 사람을. 네. 아, 그 괴담에 웬만한 괴담이 그렇게 끝나는 것 같아요. 나를 네. 대신해서 다른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 다시 끌어다 놓고 그 괴담이 계속 연이어지게 하는. 안 좋은 이야기는 뭔가 이렇게 대리로 신혼도 어디서 사기를 찾고 있을지. 네.
도전의 그 원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언급하신 이제 신명이 있어요. 바로 그 앞사신과 뒷사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태자기에 네. 대한 약간 좀 닮은 부분이 있어요. 앞사신은 아이가 태어나고 눌러서 죽인 아이 귀신. 네. 그런 뜻이군요. 압사한다. 네. 예. 질사신도 숨이 막혀 죽은 질식하고 뭐 그런 뜻이구나. 질식시킨 아이 귀신을 앞사신과 질사신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그냥 옛날에 어떤 그냥 귀신이다라고 느껴지지 않는 게 최근 뉴스에 그 산부인과에서 출생은 했지만 실제로 기관에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를 조사를 했을 때 비슷한 사례가 나온다고 합니다. 아. 네. 아. 네. 안타까워요. 좀 고심을 해서 가족을 만들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여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 그렇게 아주 악랄하거나 원기가 되는 그 현상들을 보면은 아주 큰 원한을 갖잖아요. 근데 그 공통점이 보면은 갖고 있는 어떤 굉장히 포부하든가 이런 것들이 꿈이 컸을 때 그것이 좌절됐을 때 엄청난 증폭되는 그 원한의 힘이 커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왔는데 그게 이렇게 탁 막혔을 때 정말 이렇게 도전 좌절감. 말씀처럼 그 원한이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보통 이제 원한을 맺고 찾아오는 귀신들 보면은 맺힌 게 안 풀리기 때문에 계속 사람을 찾아오는 것 같거든요. 혹시 원한과 관련된 이야기 준비를 좀 부탁드렸는데 네. 요건가 봐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뽑아보고 나오는 이야기. 거기 나온 사람이 하는 건가요? 네. 제가 먼저 볼까요? 네? 날 좀 아! 보소. 누구시죠? 네, 접니다. 아, 윤성님, 네. 날 좀 보소. 이건 좀 잘 살려서 얘기해봐야 돼요.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부른 이 노래 제목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미량아리랑이요. 네, 맞아요. 분명히 음악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네, 우리나라에 아리랑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방금 이렇게 날 좀 보소로 시작하는 게 밀양 아리랑인데요. 밀양이 이제 경남에 있는 밀양시인데 제 외갓집입니다. 옛날에는 경부선이 이렇게 무궁화 새마을 다닐 때는 대구, 서구, 밀양, 수구, 부산에 설 만큼 굉장히 큰 도시고 유서가 깊은 도시예요. 그 밀양에서 지금도 제일 크게 열리고 있는 축제가 이 밀양 아리랑 대축제입니다. 네, 가보고 싶네요. 네, 거기 뭐 폭죽 놀이하고 그다음에 경치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근데 그 밀양 아리랑 대축제가 열리는 곳이 영남루라는 누각, 영남루. 영남의 제일 유명한 누각이다. 뭐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요. 네, 저희 이제 작은 외삼촌이 엄마가 장녀시고 외삼촌이 이제 막내세요. 그 막내신데 밀양에서 이제 서울로 취직을 가셨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외할머니가 계속 장가가라. 장가가라. 왜 장가를 안 가냐? 라고 계속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제 계속 선을 보시는 거예요. 삼촌은 계속 이제 선을 보기 싫다고 하고 제가 어릴 때 그 장면이 또렷이 기억나는 거 보면 꽤나 강렬했던 에너지로 기억합니다. 선을 봐라. 선을 보기 싫다. 그러다가 선을 보시다가 이제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네, 그때부터 이제 외할머니가 계속 내려와라. 내려와라. 보고 싶다. 네, 밀양에 내려와라.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여름 휴가 때 이제 며칠 이제 시간을 딱 잡아가지고 밀양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인사를 처음 딱 하는데 인사를 하자마자 밀양은 굉장히 볼 데가 굉장히 많아요. 얼음골 사과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그 허준의 동의보감에서 그 얼음 냉기에서 시신을 해부했다고 하는 유명한 그 얼음골도 있고 뭐 호박소도 있고 그 밀양 표충사도 있고 갈 데가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 영남루가 제일 중심에 있고 제일 경치가 좋은데 다른 데는 다 가도 좋은데 영남루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긴 절대 가면 안 된다. 거긴 절대 가면 안 된다. 아니 저기가 제일 가고 싶을 때 경치가 제일 좋은데 왜 거길 가지 말라고 하는 걸까? 이제 그 비밀이 이제 영남루 밑에 있는데요. 이제 밀양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큰 관아라서 영남루하고도 가깝습니다. 밀양 관아가 지금도 있거든요. 신임 사또가 이렇게 조선 명종 때 이제 부임을 하고 옵니다. 명종 때 이제 부임을 딱 사또가 하는데 사또가 부임하고 나서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가 났냐면 사또 딸이 너무 예쁜 거예요. 아니 그건 왜요? 이해할 수가 없어 왜? 네, 그래서 그 딸 이름이 아랑이에요. 네, 근데 뭐 당시에 영남 일대가 이렇게 소문이 날 만큼 밀양 사또의 딸이 예쁘다.
아무래도 밀양이 큰 도시고 유서 깊은 도시의 사또의 딸이니까 아무 남자나 이렇게 접근이 잘 안 되잖아요. 내가 뭔가 이렇게 말 한마디를 건네고 싶어도 사또 따님이니까 이제 관헌이 그러니까 상관의 딸이죠. 내부에 있었군요. 정말 어떻게 좀 해보고 싶다고 해서 고민을 하다가 누가 과연 아랑 옆에 이렇게 계속 따라다니나라고 고민을 해보니까 이제 유모 옆에 따라다닌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유모한테 이제 뇌물을 건넵니다. 날 아랑을 단독으로 지금 만날 수 있게 해달라. 리모 넘어가면 의리 없다. 넘어갔어. 넘어가서 엄마 같은 사람이었을 텐데. 그러니까요. 유모가 이제 넘어가서 그 으슥한 데 데려가야 되니까 아랑을 뭐라고 꼬시냐면 이제 보름달이 떴을 때 영남로에 가면 야경이 그렇게 멋있다더라. 근데 지금도 다음에 꼭 기회가 되시면 낮에 가도 정말 영남로가 경치가 좋은데 밤에 달이 떠 있을 때도 정말 멋있어요. 지금도 멋있습니다. 그 보름달이 떴던 날 이제 유모가 이제 아랑을 데리고 가는 거죠, 영남도에. 밤 워낙 늦게 이제 가다 보니까 주변에 사람은 없고 한참 달 구경을 할 때 유모가 이제 쓱 빠지는 거죠. 빠지고 나서 그 나쁜 관원이 아랑을 납치를 합니다. 납치를 해가지고 진짜 너무 열리받아요. 아니 잠깐 만남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납치를 위한 자리였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 거기서 차라리 좀 구혼이라도 하든가 좀 저도 이 스토리가 왜 했어야지 이렇게 왜 납치를 범죄를 하는지 이해가 안 돼. 비극적으로 끝나는지. 그래서 그 바로 영남로 밑에 대나무에 납치를 해서 이제 나쁜 짓을 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아랑이 거기서 자결을 합니다. 자결을 하고 나서 이제 날이 밝았잖아요. 날이 밝으니까 사또의 딸이 없어졌으니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아무래도 유모가 평상시에 같이 다니니까 유모한테 제일 먼저 물은 거죠. 어제 못 봤냐? 근데 유모가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래 아랑이 사귀던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랑 밤에 도망갔다. 혹시 유모가 아랑을 안 좋아했나요? 그랬나 봐요. 본인의 어떤 그거를 피하려고 잘못을 피하려고 뇌물을 받은 걸 외간 남자와 도망갔다는 거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사또도 돌아가셔요. 아버지. 네,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그래서 그때부터 신임 사또가 이제 발령이 나면 밤에 있다가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또가. 네, 사또들이 계속. 약간 장화홍련과 비슷한 스토리인 것 같아요. 사또가 발령이 나면 사망하고. 그래서 이게 소문이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밀양이 아무리 좋은 동네고 큰 고을이라도 거길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이상사라는 어떤 분이 용기 있게 나 거기 가서 그걸 해결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부임을 합니다. 사또로. 이제 몇 명이 죽고 나서 한참 뒤에 부임을 딱 하는데 신임 사또가 오면 이제 뭐 환영식을 연다든지 뭐 파티를 한다든지 잔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첫날 밤에 모든 관원이 다 도망갑니다. 곧 죽을 거기 때문에. 또 죽겠구나 하고서 그리고 괜히 사또 옆에 있다가 나도 혹시 잘못될까 봐 이렇게 도망갑니다. 발령을 받아가지고 첫날 밤을 보내는데 이제 하면서 아랑이 나타나는 거죠. 이제 신문을 하는 거죠. 네가 잡귀냐? 네가 그 발령 받는 사또를 다 죽이는 나쁜 귀신이냐? 담이 세시네요. 그렇죠. 담이 세시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랑이 이 자초지종을 얘기를 합니다. 그냥 전임 사또들은 놀라서 죽은 거구나. 근데 방역이 부족했네. 그러니까. 근데 내가 이제 이 얘기를 들었으니 이 너의 원한을 내가 풀어줘야겠다라고 해서 그 아랑에게 물어요. 근데 내가 그 범인을 알 수가 없지 않냐. 발령받은 지도 얼마 안 됐고 나는 얼굴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아랑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일 아침에 다 관원들을 모아주시면 사또가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만큼 제가 범인을 지목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라고 이제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일어났잖아요. 관원들이 깜짝깜짝 놀래요. 왜냐? 살아있으니까. 죽었어야 돼. 분명히 죽어있어야 되는데 살아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모든 집합을 하는 거죠. 집합을 해가지고 그렇게 다 모았을 때 하늘에서 이제 나비가 하나가 날아와서 사또 앞을 이렇게 너울거리다가 범인의 머리 위에 탁 앉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목을 해서 신문을 해서 그래서 드디어 이제 범인을 잡은 거죠. 그래서 이제 범인한테 그러면 그렇게 자결한 시신은 어떻게 했냐라고 하니까 그때까지 아직 영남로 밑에 그 대나무 밭에 이제 시신이 있었던 거예요. 내버려둔 거예요? 찾아가니까 시신이 이제 썩지 않고 그대로 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장사를 지내고 이제 거기 누각을 세웠어요. 그래서 밀양 현지인들도 아마 밀양 아리랑 대축제라고 안 부를 것 같아요. 항상 뭐라고 어렸을 때도 불렀냐면 아랑제라고 불렀어요. 아. 네, 아랑제가 열리면 거기에 이제 그 강둑에 다 이렇게 축제처럼 막 노점상들도 막 많이 모이고 크게 축제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랑이 워낙 슬픈 이야기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그 아랑제를 같이 하면서 밀양 아리랑 대축제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또 나오셨던 데고 밀양에서 제일 큰 고등학교가 이제 밀양여고라는 곳인데 밀양여고 고등학교 1학년은 이제 여러 가지 선발 조건으로 이제 뽑아서 밀양 아리랑 대축제를 시작할 때 이제 아랑제 제사를 먼저 제를 먼저 지내고 아랑의 원혼을 이렇게 달래고 이제 시작하는 게 이제 밀양의 어떤 전통 대축제 스토리가 됩니다. 축제 원형이 뭔가 그대로 남아있네요. 그렇죠. 근데 아직 얘기 못한 게 있어요. 왜 그러면 거길 못 가게 했는가? 아, 그러네. 이야기가 너무 재밌어서. 얘기해 주세요. 너무 궁금해요. 이 아랑이 어쨌든 그래 아랑제를 계속 열고는 있지만 그 결혼하지 않은 커플이 오면 질투를 한대요. 헤어지라고. 그래서 근데 거긴 안 갈 수가 없거든. 영남도가 너무 예뻐서. 근데 영남도 바로 밑에 지금도 그 대나무 밭이 그대로 있고요. 거기 밑에 아랑을 모시는 그 누각 같은 게 있어요. 안 갈 수가 없어요 거기를. 이제 할머니 입장에서는 어떻게 만든 여자친구고 어떻게 온 밀양인데 예, 거기에 가면 깨질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절대로 이제 못 가게 해서 저희 삼촌은 다른 데는 다 갔지만 영남도는 가지 못했고 무사히 결혼을 하셨습니다. 결혼하신 후에는 가셨나요? 아 그랬을 것 같아요. 안 갈 수가 없어요. 밀양에 가면 영남도를 안 갈 수가 없어요. 예, 지금도 거기 가면 이렇게 막 애들도 뛰어다니고 누각 위에서 막 도시락도 먹고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계속 있어요. 가보고 싶네요. 부부는 상관없나 보네. 그러니까요. 네, 부부는 괜찮아요. 엄마 아빠랑 가야겠다. 아니,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는 처음에 저건가 노래 봐요. 가사 지금도 맞아요. 엄청 맞아요. 크네요. 네. 노래 가사 날 좀 보소 한 게 좀 네. 다르게 들려요. 그 아랑이 그 한 맺힌 날 좀 보소 이걸로. 신나게만은 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남자 따로 여자 따로 갔다 와도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건 제가 배가집 쪽에 다시 한번 수소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모른 척하고 이렇게 따로 가서 그렇죠. 따로 가는 거죠. 핵심은 어쨌든 아랑이 질투한다. 아랑이 커플을 알아본다. 네. 안 되겠네. 같은 공간에 그냥 같이 있으면 안 되겠어요. 네. 다음 이야기도 궁금해지는데 우리 윤성님이 하나 뽑아. 제가 하나 뽑아야 될까요? 이거 저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멋있게 소개하는 거. 이런 거 먼저 봐야 되잖아요, 그죠? 뭐죠? 네. 기네. 신립의 수상한 참모. 요거는 또 제가 해온 이야기인데 어떤 이야기냐면은 이제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의 이야기인데 이 신립이라는 분이 이제 어느 날 산을 돌아다니다가 길을 잃어요. 그러다가 한 여성의 집을 발견하게 되는데 마침 그 집에 가 보니까는 그 머슴이 이 여인을 이제 해코지하려고 이렇게 또 비슷한 일화인가요? 막 이렇게 죽을 위기에 처한 거예요, 여인이. 그래서 그 신립 장군이 이 여인을 구해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은일의 이룬 거. 은인이면서 또 이렇게 흠모의 대상이 아.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신립 장군에게 저를 이제 거두어달라고 거듭 이제 청을 해요. 근데 신립 장군이 어땠을까요? 받아들였을까? 거절했을 것 같아요. 뭔가. 그렇죠. 그래야지 이야기가 이야기가 되잖아. 받아들였으면 해피엔딩으로 끝났겠죠. 네. 거듭 이렇게 여성이 이렇게 대시를 했는데도 네. 이걸 거절하고 이제 떠난 거야. 이 여성이 수치심에 자결. 아니 세상은 그것보다 얼마나 더 많은 좋은 게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임진왜란 때 굉장히 큰 전투를 앞두고 있었는데 이 여성이 꿈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조령이란 곳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이 여성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저 탕금진이라는 곳으로 옮기면은 대승리를 거둘 거다. 네. 지금 여기는 이제 산악도 험해가지고 기마병을 이제 잘 쓸 수 없는데 그쪽에 가면은 평지라서 네. 군의 강점인 기마병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대승리를 거둘 거다. 이렇게 신입 장군도 이제 생각해 보고서 진을 옮기기로 하거든요. 근데 부관들이 막 만류를 하죠. 네. 여긴 천의 요새인데 왜 굳이 요새를 옮기려고 하냐. 그럼 거기 이제 배수진을 치고 평지에서 싸워야 되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신립 장군이 결국 밀어붙여가지고 진지를 옮기게 돼요. 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안 좋죠.
어떻게 아니. 하셨어요? 맞아요. 그 활이 하도 당기는데 그 끈이 너무 뜨거워서 이렇게 물에 식혔다가 활을 썼다는 얘기. 거기가 그 옮긴 진지가 늪지대가 많고 또 농지라 이 기마병을 제대로 운영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임진왜란 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 대패를 하게 돼가지고 이 조선 팔도가 유린당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귀신이 결정적인 마지막 순간에 기다렸다가 그런 조언을 해가지고 이제 자결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한숨밖에 안 나오죠. 일단. 아니 근데 뭐라고 신입 장군 해야 입장에서 될지. 그 여인이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이전에도 좀 이야기가 있는데 예. 그 대장군이 되기 전에는 그 귀신 참모 역할을 하면서 아 도와줬구나 오히려. 조언을 해줬나.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렇게 자기의 그 원한을 풀기 위해서 치밀하다. 예, 근데 예. 그 원하는 대가가 너무 큰 거 아니에요? 나 그러니까 국토가 그냥 다 유린당한 건데. 판단력을 흐리게 했네요. 순간적으로. 네. 속을 수밖에 없네요. 그 여성이 자결하기 전에 저주를 이제 품고 죽었다고 해요. 마지막 승승장구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내가 복수를 하겠다는 마음을 품고 죽었던 거. 또 씁쓸한 이야기네요. 그렇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전해지지 않은 또 그런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란. 그러니까요. 사람의 마음이란. 그러니까요. 사람의 말입니다. 다음 이야기 한번 더 가볼까요? 네. 근데 뭐죠? 악기살이 낀 악기살이 낀 혼인날. 악기살이 낀 전 혼인날. 아니네. 네, 혼인날에 접니다. 네. 악기살이 또 네, 궁금하네요. 바로 전데요. 혼인날에. 바로 이 이야기는 감감찬 장군님의 오. 이야기입니다. 감감찬 장군께서 이제 길을 가시는데 신행이라고 하죠. 이제 결혼을 하러 가는 행렬을 이제 신행이라고 하는데 그 신행 행렬 중에 이렇게 떡을 지고 가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 떡 위에 보니까 악귀가 떡에 악귀가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강감찬 장군님께서 굉장히 이제 밝으신 거죠, 영환이. 아, 저게 그냥 신명도 아니고 이제 악귀가 앉아 있으니까 이제 심히 이제 걱정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심히 이렇게 따라가다가 이제 그 결혼하는 집에 들어가서 이제 나는 이제 과객이요, 이제 손님이다라고 얘기하고서 사람방에 이제 머무시고서 기다리는데 아니나 다를까 조금 지나자마자 그 신부방에서 이제 소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겠다고, 나 죽는다고 신부가. 그래가지고 뭐 이게 도대체 왜 그렇게 된 일이냐, 뭐 이제 난리가 났는데 이제 강감찬 장군님께서 내가 한번 좀 봐도 되겠어 해가지고 이제 떡에 앉아 있었던 악귀가 그 신부의 가슴을 이렇게 누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제 아프겠어요. 또 장군님께서 그 악귀를 뭐 단칼에 물리치셨겠죠. 조금 있으면은 이제 신부께서 이제 괜찮아지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누가 이런 날짜를 태기를 했냐라고 이제 물어보신 거예요. 네. 맞아, 옛날 말 이렇게 정해준 네, 좋은 근데 날. 저희 그 언니나 남동생 결혼할 때도 좋은 날을 항상 이렇게 택하잖아요. 좋은 그렇죠. 날, 양가가 다 좋은 날을.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나쁜 날을 이렇게 악기가 낀 날을 정해 주셨을까 하고서 막 가가지고 이제 따져 물으신 거예요. 그렇죠. 따져야지. 따져 물으신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허허 이제 웃으시면서 악기가 낀 날은 맞습니다, 장군님. 하지만 악기뿐만이 아니라 그 악귀를 물리치는 천당성이 같이 있는 날입니다. 악귀가 있지만 그 천당성이 악귀를 물리치기 때문에 바로 길일이기 때문에 그날을 택한 것이다. 바로 당신이 그 천당성인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좋은 혼산날이 이루어졌다. 강감찬 장군이 이렇게 칼 빼들었다가 다시 집어. 그쵸. 그쵸. 초당한, 나 천당성이지. 이런 거. 노인분은 와 내가 맞췄다. 그쵸. 내가 맞췄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허허 하신 게 아닐까. 그쵸. 방금. 도가 높으셨나 보다. 굉장히 잘 보시는 분이었던 것 같네요. 네. 집안의 스토리는 어차피 악기가 가는 스토리인데 청당성이 있는 같이 있는 날에 잡아서 해결까지 해주는 날로 잡은 게 아닌가. 일파상피의 느낌. 네. 처음에는 그러면 그날 말고 다른 날로 하면 되지 않았을까 했는데 그러니까요. 천당성이 있는 날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네요. 그쵸. 신묘한 이야기네.
마지막 이야기 한번 공개를 해볼까요? 누군지 다 알 것 같지만 한번 누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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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가 궁금한데. 자, 아직 다 알지만 자 바로 뭔가요? 배고파. 배고파. 어. 네. 뭐 걸신 이야기인가? 네, 저의 이야기입니다. 어. 제가 배고프다는 건 아니고요. 네. 물에 빠져 죽은 여인을 이제 제를 지내주고 회원을 해줘서 칙령을 내려가지고 명부를 데려가게 했다. 그런 그 일과 비슷한 일이 저희 집에도 있었습니다. 오. 해주세요. 네. 이게 제가 동생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동생이 몇 명인데요? 4명. 네 명? 그러면 제가 총 5명. 네, 5남매입니다. 아, 고남매 장녀. 네, 네, 5남매 장녀인데요. 그 중에 셋째가 조상님을 작년 추석에 뵙게 됐어요. 조상님을 뵙는다는 게 무슨 말이죠? 뭐 이거 잘못 어디가 들으면 먼저 갔다는 소리로 들리는데. 예.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제 수행을 하고 있었던 네. 때에 예. 이제 외증조 할아버지가 찾아오신 거죠. 수행하고 있었을 때 잘 지냈냐 하면서 이렇게 쓰담쓰담 해주시고 가희님도 봐요? 아 저는 못 봐요. 그러면 동생이 말하는 거예요? 네, 옆에, 동생이 옆에? 대신 네. 할머니가 여기 앉으셨다. 할아버지가 여기 앉으셨다. 이렇게 조상님을 뵙게 된 나날이었는데 동생이 그날도 이제 수행을 하고 있는데 눈이 엄청 빨갛고 피눈물을 흘리고 이제 피골이 상접해서 이제 뼈다귀밖에 이제 안 남고 머리카락도 산발 부스스해가지고 처녀 귀신처럼 길게 늘어뜨리고 옷도 막 해지고 피가 묻어 있는 옷을 입은 여자가 와가지고 뭐라고 막 중얼중얼 거렸대요. 근데 겉모습만 봐도 엄청 무섭잖아요. 동생이 그린 걸 봤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네. 그냥 막 이렇게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더래요. 동생한테? 네, 그러니까 동생한테 직접적으로 와서 이렇게 아라라 한 건 아니고 돌아다니면서 집 수행방을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운장주를 외웠대요. 운장주를 외우니까 이 귀신이 이제 다행히 사라졌는데 이제 외증조 할아버지한테도 이런 수행 중에 이런 형태의 귀신을 봤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알아보고 올게 하시더니 잠깐 휴식 하시더니 다시 돌아오셔가지고는 저희 아파트가 좀 산에 지어졌거든요. 이게 아파트가 지어진 지 알아보니까 올해로 30년이 됐던데 네. 이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의 일이래요. 정말 쫄쫄 굶은 여자가 먹을 게 하도 없고 진짜 죽기 직전까지니까 과일 가게 과일을 훔쳤대요. 사과를. 사과를 훔쳐가지고 먹고 있는데 집에 사람들도 다 쫄쫄 굶고 있으니까 이게 사과를 하나 더 훔쳐서 집에 돌아가려는데 그때 사장님한테 걸린 거죠. 사장님이 왜 도둑이냐 하고 잡으러 가려는 거고 쫓아오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었죠. 근데 영양실조 상태의 몸이었을 테니까 이게 도망치기도 힘겨워 하는데 하필 산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산세가 가팔라가지고 잘못 찢어서 떨어져가지고 그 상태로 죽었는데 그게 저희 집 근처였던 거죠. 밑집. 아까 말씀하셨던 걸신이죠. 여기 배고파서 죽은 신명 귀신이니까 수행 때마다 찾아오면 우리도 방해가 될 거고 안 되니까 이 여자를 해원시켜줘야겠다 했는데 저희가 마침 근데 재물치성을 준비 중이었어요. 한 이틀 뒤인가 한 2, 3일 전에 그 귀신을 보게 된 거죠. 냄새를 맡고 왔고. 네. 냄새를 맡고 왔나 봐요. 그래서 같은 상에다가 이제 사과를 훔쳐 먹다가 죽었으니까 사과를 올려야 되는지 안 올려야 되는지 조금 고민이 됐어요. 고민이 될 수 있긴 하겠네요. 뭔가 안 좋은 물건, 마지막 네, 물건이. 그래서 뭔가 사과를 올리고 싶긴 했는데 만약에 잘못 봐가지고 PTSD 돌릴까 봐 발작을 일으킬까 봐 근데 엄마 말 듣고 다른 분들도 다른 수고해. 음식이랑 올리면 괜찮다 하셔가지고 그냥 사과도 같이 준비하게 됐어요. 조상님한테 뭐 7시에 시작할게요 라고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냥 그날 저녁에 할게요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 여자가 먼저 온 거예요. 네? 그 여자가 왜냐면 근처에 있으니까 그 여자가 먼저 오게 됐는데 가을이 동생 말로는 상태가 더 심각해져가지고 전보다 눈도 맛이 더 갔고 막 더 음산한 기운을 뿜어내면서 막 배고파 막 이러던 거래요. 그래서 돌아다니다가 동생이 그래도 앞에 널 위해서 차려준 게 있다라고 말을 하려 했는데 그 여자가 배고파 하면서 못 참고 하면서 왼팔을 물었대요. 동생이? 동생이 왼팔을 물었대요. 그 귀신이. 네. 그 귀신이 왼팔을 무니까 너무 아프죠. 네. 피가 나고 수도복도 찢어지고 그런 상태였대. 영적으로 봤을 때는. 네. 그래서 그 여자한테 물린 것과 동시에 그 여자의 동화가 돼서 동생도 엄청 극심하게 배고프고 엄청 슬프고 그런 감정을 똑같이 느껴졌대요. 네.
속으로 빨리 할아버지 할머니 언제 오세요? 빨리 오세요. 그러니까 아 이제 시작했냐? 내가 좀 늦었네 하자마자 물려있는 가루를 본 거죠. 네. 그래서 너무 화가 나셔서 음. 품 속에 있는 이렇게 부채를 빼드시고는 야 이 배은망덕한 놈아 하면서 머리를 딱 치셨대요. 네 일을 위해서 이렇게 음식을 차려준 사람한테 뭐 하는 짓이냐. 그래서 머리 배은망덕한 놈 하면서 머리를 딱 치시니까 귀신이 잠시 정신이 들어가지고 엄청 당한 거예요. 네. 물고 있던 것도 놓고 내가 왜 물고 있었지? 그 상태가 된 거예요. 그 귀신이 이성을 잃을 정도까지의 배고픔이었나 봐요. 귀신이 이성을 잃을 수 있군요. 근데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귀신이 이성을 잃을 수 있군요. 근데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그 귀신이 먹는 동안 의증조 할머니가 동생의 어깨를 빗으로 이제 치유를 해주신 거죠. 빗으로 치유를 해주시니까 그 상처도 아물고 수도복도 다행히 복구가 됐는데 그 수도복에 묻었던 피는 안 지워져서 나중에 한 번 더 빨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직접 빨았어요. 그래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네, 그 수도복도 찢어지고 피도 난다고 했는데 네. 그것은 실제로 찢어진 것인지 아니면 실제는 영적으로 아니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멀쩡했는데 영적으로요. 아, 영적인 영혼이 그랬나 봐요. 영적인 피가 영적인 피가, 쏟아지고 네. 영적인 상처가 났었다. 네, 네. 혹시 내가 하나도 안 보이지만 혹시 여전히 남아 있니? 하니까 아니 깨끗하게 빨렸어 가려 그러더라고요. 그 귀신이 막 피자랑 햄버거랑 그런 걸 막 허겁지겁 기괴하게 먹더래요. 나중에 다 먹고 나서 사과가 있잖아요. 사과를 보면서 우는 거예요. 내가 이 사과로 인해서 죽게 되었으니까 사과로 울면서 사과를 먹더니 이 악귀 같은 여자가 얼굴에 살도 붓고 이제 피눈물도 사라지고 머리도 좀 단정해지고 옷도 다시 돌아오고 이제 살도 좀 붓고 해가지고 평상 그냥 보통 사람 모습으로 돌아왔대요. 다시 가을이한테 돌아와서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없어서 그랬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비니까 가을이가 한 30번 정도 했다고 굉장히 하더라고요. 구체적입니다. 그새 어떻게 샜는지 모르겠지만 한 30번 정도 아무튼 그렇게 많이 했다는 거죠. 사과를 수십 번 하고 나서야 여자가 약간 은색, 하늘색이 비슷한 섞인 색이 나더니 이제 붕 떠서 하늘로 올라갔대요. 우리가 이제 좀 무서운 일들이 있었었지만은 그래도 잘 해결을 해줘서 한 명의 사람을 하늘로 보내줬던 천도를 잘. 일이 있었습니다. 네. 드라마 에피소드에 하나 추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가이도생님 집안을 안 만났으면은 좀 안 좋은 쪽으로 그 신명이 갔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뭔가 사람 나중에 해코지하고 네, 그러니까요. 가능성이 충분히 보이네요. 뭔가 신비로운 네. 신비로운 이야기는 굉장히. 저 하나 그 얘기 들으면서 생각난 갑자기 꿈이 있어요. 누가 이렇게 좀 나이 드신 노인분들이 영화관에서 그 스크린 이렇게 어두운 데서 이렇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되게 즐겁게. 근데 그 스크린에 나오는 내용이 제 일상생활을 이렇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아 꿈에서, 네, 꿈에서. 나의 조상님께서 영화를 보시는데 네. 나의 생활을 스크린을 보고 나의 일상생활을 이렇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 약간 뜨끔했던 적이 있어요. 아, 나 이렇게 일상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저도 많이 느꼈어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계속 오늘 이야기를 저희 하면 보시다 할수록 보니까. 착하게 살아요. 아, 그러세요. 조도신 야도신이 혹시 조상님이 아니신가? 이런 우리 원한의 이런 힘이 생각보다 우리 삶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근데 귀신이라는 게 이런 악한 존재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처음에 이제 귀신 이렇게 생각하면 막 악마 같고 막 처단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아 뭔가 소통해야 되는 존재구나 오히려 그 원한을 풀어줘야 되는 존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한 대 듭니다. 때리면 이성을 찾을 수 있다. 우리는 껍질 있는 귀신이고 거기는 껍질이 없는 귀신이다. 이렇게 속 알맹이는 똑같다라고 말씀하신 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다른 문화들의 귀신을 어떻게 표현하는가를 보면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다는 걸 좀 느꼈는데요. 그 다음에 코코 제일 기억에 남았던 건 이제 사람이 없어질 때 꽃으로 이렇게 확 사라지는 장면. 그 다음에 누군가 기억해주면 신의 세계, 그러니까 신도 세계에도 존재하고 기억을 안 해주면 사라지는 장면. 그런 것들이 기억에 남고 안 좋은 문화도 아니고 뭔가 우리 인간과 함께 신과 함께 인간과 함께하는 문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날 좀 보소 갑자기 떠오르는 게 유연해서 날 좀 보소. 주변에 너희들 주변에 있다. 네. 코코에서는 왜 Remember Me? 그러네요. 날 기억해줘.
이 사람에게도 각각 나를 지켜주는 보호신이 있어요. 이 보호신이 다 조상님은 아니긴 하지만은 대체적으로 조상님인 경우가 많아요. 엄마가 1살 때 날 이렇게 하다가 떨어뜨린 적이 있는데 엄마가 내 머리가 멀쩡해서 아기도 안 울고 멀쩡해서 놀란 적이 있었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치에서 떨어지면 솔직히 크게 다치잖아요. 울지도 않고 웃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궁금해서 외증조 할머니께 한번 여쭤보니까 외증조 할머니가 그때 보호해줬던 게 맞다. 안 다치도록. 네,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네, 안 다치도록 이렇게 받쳐주셔가지고 부모 조상님물이 잘해야겠다는 네.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더 끔찍하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증조부모님, 외증조 부모님이시니까. 이런 그 보호신뿐만이 아니라 지도령이라는 존재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생에서 살다간 그 업적을 가진 학자라든가 그 예술가라든가 이런 영웅들이 있잖아요. 이런 영웅들이 죽어서도 이제 활동을 하는 건데요. 예화가 굉장히 많은데요. 미국의 생물학자 이제 왓슨은 DNA 구조를 밝혀내서 노벨상을 타신 분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뭔가 딱 떨어지게 뭔가 이렇게 확연하게 알 수가 없는 거죠. DNA 구조라는 것이. 밤이나 낮이나 이제 잠자면서까지도 정말로 그 DNA 구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꿈에 뱀 2마리가 나선형으로 얽혀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왓슨이 꿈을 깨가지고 혹시 DNA 구조가 그 꿈에서 본 뱀 2마리가 이렇게 나선형으로 휘감겨 있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거에 착안을 해가지고 이게 실제로 이 구조가 DNA 구조에 적합하고 맞다라는 거를 이제 연구를 해서 증명을 해가지고 이 논리로 노벨상을 탔다고 해요. 마치 그 에디슨이 우리가 99%의 노력을 하고 1%의 영감이 없다면은 그 100%가 튀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 1%의 스파크가 있어야지 이렇게 불이 붙잖아요. 그런 그 영적인 가르침을 주는 지도령의 세계가 있다. 그게 이제 학원 같은 데 가면 99% 노력을 하라는 걸로 강조하지만 사실은 1% 영감이 훨씬 중요한 거다. 본인이 그렇게 인터뷰를 한 적도 있는데 마지막 키가 그거였군요. 그 전기 분야에는 이렇게 테슬라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혹시 테슬라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테슬라 전기 전기차. 네, 차 이름이죠 원래. 테슬라 모터스라고 하는데 일론 머스크가 만든 자동차 회사 이름이고 사실은 니콜라 테슬라라는 사람 이름이에요. 네, 사람 이름인데 우리가 이제 전기를 발명했다고 하면 에디슨이 발명했다고 생각하는데 전기는 이제 2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직류하고 교류가 있는데 직류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건전지 같은 거. 근데 저희는 그 220V 꼽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를 안 보고 꼽잖아요. 이제 그걸 교류라고 하는데 테슬라가 이제 그걸 창안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발명을 하시나요? 어떤 이런 아이디어가 떠오르나요? 라고 했더니 나는 사실 어떤 생각이 좋은 생각이라고 할 때 누가 번쩍번쩍 해준다는 거야. 눈앞에서 정말. 내가 어떤 생각을 딱 하면 번쩍번쩍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이제 그게 좋은 생각이라는 걸 알게 됐다. 그리고 그걸 발전시키면 항상 이렇게 인류에게 도움되는 어떤 물건을 개발하게 되더라. 그래서 나중에는 본인이 이걸 활용하기 시작해요. 이런 아름기가 오고 이게 활용하는 단계 이제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그 빛이 번쩍일 때마다 그 세계로 가보자라고 본인이 실제 생각을 해서 이건 테슬라 전기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본인이 가보자고 해서 빛이 번쩍일 때마다 저쪽을 따라가야지라고 해서 생각을 그쪽으로 딱 하면 그 세계에 직접 자기가 거기 가고 그래서 거기가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그 얘기를 다시 와서 이렇게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했다 그래요. 저도 좀 알고 싶은데요. 엄청나네요. 가고 싶다고 해서 딱 간 거 자체가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네, 그 어떤 근원이 제가 이제 도전을 보다 보니까 이게 정말 아름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성구가 지금 한번 보면 네. 이편산 실장? 천재들은 뭔가 좀 다르네요. 그래서 뭔가 어렸을 때는 도전을 읽기 전에는 그냥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새는 그런 사건들을 뭐 이런 스토리를 많이 접하면서 뭔가 그 천재라는 게 아름기를 알아보는 사람들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맞아요. 알아보는 것 자체가 천재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도전에 지금 상제님께서 이편산 십장에 보면은 지하신이 천상에 올라가 모든 기묘한 법을 받아내려 사람에게 아름길을 열어주어 세상의 모든 학술과 정교한 기계를 발명케 하여
천국의 모형을 본던 나니 이것이 바로 현대 문명이라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말하지 않았는데 이외에 재봉틀을 발명한 엘리어스 호우, 광학 망원경을 발견한 폴 호로비츠, 유기화학의 창시작격인 케큘러,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율표 다들 외우셨죠? 주기율표를 만든 멘델레프 등 이런 분들이 다 업적 뒤에는 본인의 엄청난 정말 일심 어린 노력도 있지만 그 일심 어린 노력에 연결이 돼서 아름길을 내려주시는 그 신명들이 있었다라는 거. 그 때문에 지금 상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천국의 모형을 본들 수 있었다. 지금 현대 문명이. 영적인 존재라든지 그런 세계가 우리와 이렇게 완전히 동떨어진 게 아니라 굉장히 가깝게 맞아요. 있으면서 현실에 굉장히 큰 역할을 작용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신명세계 어떤 인물들과 이야기들이 우리 삶과 정말 뗄 수가 없구나라는 걸 자꾸 더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명량국에서 네.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큰 전투에 나가기 전에 전쟁 시인이라고 모셔진 치우천하게 이렇게 제를 지내고 나가는 그런 장면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역사 속에서 행해왔던 그런 행동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이유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되네요. 정말 천우신조라 그러죠. 하늘의 어떤 그런 특별한 기상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긴 스토리도 많고 누구나 이길 수 있었던 전쟁인데도 뭔가 패하게 되는 전쟁도 많고 신명들, 신도가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삿된 귀신이나 이렇게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원한 맺힌 그런 존재들을 만났을 때 혹시 대처법이라는 게 있을까요? 뭐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등등 이런 괴담 얘기들을 무서웠었어요. 어렸을 때는 특히 갑자기 문틈 사이로 이렇게 손이 나오면 어떡하지? 여기 아래로 이렇게 손이 나와서 끌고 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나는 운장주가 있다 하면서 운장주를 이렇게 전하영웅 관운장까지만 해도 안 무서워요. 운장주를 외우기 시작하면 안 무섭더라고요. 가히 눌려가지고 운장주로 퇴치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워낙 이제 우리 도생님들 사이에서는 너무 흔하게 있으니까 그 도생님이 자기는 한 번도 가위를 눌려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한 거죠. 뭐라고요? 설마 도사님, 저도 가위를 한번 눌려보고 싶습니다. 엄청 일심으로 기도를 했나 봐요. 네. 그래가지고 아, 숨이 막히고 막 정말 무슨 소리가 들리고 네. 식은땀이 나면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딱 이렇게 눌고 있는데 싹 보니까 도사님이 앞으로 이런 기도 하지 마. 참교육해 주셨네요. 하지 말라고 절대. 한 번은 해주는데 앞으로 절대 하지 말라고. 들어는 다 들어주시네요. 네, 그러니까. 다 들어주셨네. 진짜 간절하게 기도했나 보다. 네, 그러니까요. 안 들어주시는 게 없는 우리 조사님. 그랬습니다. 이 운장주 말고도 증산도 주문에는 이제 개벽주라는 게 있어요. 개벽주를 읽으면 천상의 대신장들이 응하고 이게 신장들의 그 명칭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명칭들을 막 부르면서 이제 내려와서 나를 가호해주기를 이제 기도하는 주문인 거죠. 실제로 이런 삿된 귀신들이라든가 잡귀, 악귀들을 실제로 물리쳐 주신다고 해요. 그래서 태모님께서도 백마원수 대장군 그리고 악귀잡기 금란장군 이런 이제 신장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공사의 위계를 세우고 잡기를 물리치셨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뭔가 잡기 입장에선 대신장님들이 이렇게 막 부르고 그러니까는 굉장히 무서울 것 같네요. 이름만 불려도 무서워서 도망갈 것 같아요. 실제로 그 개벽신장 이 주문 안에 나와 있는 뭐 악기잡기 금란신장이라던가 뭐 병력신장을 보신 분들을 보면은 정말 마신과 사신들이 그냥 댕강댕강 잘려서 나가고 댕강댕강. 그리고 이제 철갑과 이런 갑옷을 입고 있는데 그 철갑과 갑옷에는 막 이렇게 빛이 번쩍 나면서 그 갑옷에 막 이렇게 마치 그 전기가 달린 것처럼 번개불이 막 번쩍이는 그런 모습을 보신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증산도 지나가면서 제일 좋은 건 운장주와 개벽주를 알게 되고 내가 뭔가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게 제일 좋은 거.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 같은데 도전해 보면은 8편 52장 저는 이게 기억이 나거든요. 복마를 물리치는 것이 다른 데 있지 않고 일심을 잘 갖는 데 있나니 일심만 가지면 항마가 저절로 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뭔가 이렇게 주변에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항상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그런 복마들을 우리가 일심만 가지면 이렇게 우리가 할 거 다 하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그러니까 이 복마가 내 마음에 어떤 틈새를 타고서 그 복마가 또 끼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방어를 하려면 내가 일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저는 또 운장주 생각하면서 항상 생각하는 건데
뭔가 일심을 가지려면 정말 그 어떤 공적인 거, 어떤 그런 것들에 일심을 가질 때 그럴 때는 정말 항마가 되지 않나, 모든 마가 이제 물리쳐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은 뭔가 저도 어떤 시간인지 듣지 못했어요. 혹시 어떤 시간이 준비되어 있나요? 능력고사? 와우 이런 게 어허. 올 줄이야. 이게 시험 울렁증이 지금 갑자기 저승 능력고사. 모든 시험은 다 공포. 제가 들었던 고사 중에 제일 충격적입니다. 저승 능력고사라니. 네. 이름을 일단 써. 이름 써도 되는 거 맞아요? 어려워요. 우리가 얘기가 없는 것들이 있는데 뭐지 이거? 부금도 무서운데요 지금? 걔 누구인가 가까이 와보시게 옳지 조금만 더 그래 얼씨구 좋다 겁 없이 밤길을 거니는 나그네 연애 말 좀 들어보 충무 제천? 나뭇잎 거기까지 풀었어요, 벌써? 물한 잔 마시며 잠시 쉬어가오 조상님 도와주세요. 나에게 답을 보여주세요. 이대로는 날상하여 왕천을 건널 수 없어 옳차프가 당신이 나를 도와주시게 시험을 풀다 보면 시간을 더 주는 게 의미 없는 순간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어차피 모르는 건 모르기 때문이죠. 찌나라. 모르는 게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합니다. 모르겠다. 오픈북 이렇게 좀 네, 오픈북 11편을 펴고 할게 그랬나? 11편을 좀 이렇게 웃기기라도 할까요? 지방법을 맡은 1분을 안 쓰고 1점을 받으면 안 될까요? 말을 새로 만들자. 약간 찍기라도 해야겠다. 더 이상은 의미가 없습니다. 네. 기억이 안 나네. 불러주시나요? 화면에 띄워요? 그럴까요? 나 올바르기를 바르기를 잘못 봤어요. 이게 시험의 함정이죠. 이게 지문을 잘못 읽는 것. 어쩐지 나 올바르기를 바르기를 잘못 봤어. 어떻게? 2번에 4번이야? 네, 틀렸어요. 나도 몰랐어. 틀린 걸 찾는 건 줄 알았어요. 틀렸어. 어떡해. 아이고 나도 저는 제가 7번 문제를 맞추는데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그럼요. 감사합니다. 1번은 안 합니다. 야, 제 거 엄청 웃길 것 같은데. 안 웃길 것 같은데. 저요? 껍질. 쌀 거 어쩌는데. 처참한데. 자, 돌려줍시다. 돌려주나요? 소개하려면 다른 사람 거 소개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점수 적어도 되지 않나요? 점수. 가인님인데 5점. 와우. 이야. 10점을 못 넘겼어. 가인님 보여주지 않으셔도 주세요. 됩니다. 재밌는 답 소개하실 건 없나요? 님 5번 문제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의 씨나락은 무엇을 뜻하는 단어일까요?에 해바라기 씨 라고 주셨네요. 약간 곡식 껍질을 까먹는 느낌 같긴 네, 했는데 네. 도저히 생각이 안 나서 껍질이긴 껍질이. 그냥 해바라기 씨가 가장 소리가 좋으니까 웃기려고 해바라기 씨니까. 웃고 있지만 네. 우리 준영님은 그 답에 씨알 껍질 굉장히 있는 그대로. 뭔가 껍질인 것 같긴 했어. 주영님 그래서 몇 점인가요? 준영님은 14점입니다. 이야. MC 답다. 선방에 딱. 네.
영민님 거 채점했는데요. 10점입니다. 아, 두 자릿수. 10점은 넘었네요. 네, 득점을 했고요. 윤성 담당님 걸 했는데 8점이시고요. 어? 그 같은 5번 답을 그냥 껍질이라고. 아, 다들 비슷한 느낌은 상의적으로 또 한번 해보시죠. 네. 아, 오늘의 1등은 네. 네, 역시 MC. 근데 약간 4번은 다들 가택신 많이 썼죠. 근데 4번 뭐였죠? 가옥을 맡은 시는 뭐였죠? 갑오신. 가보신. 가택신도 약간 가보. 다른가? 택시는 도전에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네. 가보시는 그러면 바로 잠깐만. 진짜요? 올라갑니다. 난 재택신이라 했는데. 재택근무 올라갑니다. 네, 다들 1점 올라가고 저도 올라가지 않아요? 15점. 네, 9점으로. 아 그러면 저는 공동으로 단독 꼴찌가 아니고 불구 같은 3등이네요. 네, 3등. 순위권엔 들었어요. 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땄습니다. 근데 1번 문제 틀리신 건 조금 너무했어요. 제가 말했던 건데 아까 태작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건데. 아, 생각하셨네. 아니요. 저는 아까 그 태작의 설명 들었는데 어린아이 아까 태작이 조사기 막 여러 개 얘기해서 순간 좀 헷갈렸어요. 네. 그렇지만 조사기는 목을 매는. 네. 저승능력고사 살면서 처음 해보는 이런 생각지도 못한. 네. 저승 가기 전에 공부를 해가야겠어요. 그러니까요. 오늘 막 이렇게 뭐 원한 맺힌 귀신부터 수호신 그리고 이런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앞에서 했던 질문이 있죠. 왜 사람들이 귀신 이야기를 좋아할까? 거기에 대한 답이 우리들 이야기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신도세계를 좋아할까? 또는 이 신도세계가 나랑 어떤 영향이 있을까를 고민해봤을 때 살면서 이렇게 순간적으로 반칙하고 싶고 남을 속이고 싶은 충동이 가끔 들 때도 있습니다. 또 그런데 신도세계가 있음으로써 굉장히 정직하게 살아야겠다. 또 나는 지금 죽게 되면 향후에 또 죽게 되면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 나는 따뜻한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을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겠다. 이런 것들이 이 신도세계 얘기를 하면서 많이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좋았습니다. 우리는 진리도 아니까 이신사 법칙도 알고 이런 신명도 알고 저런 신명도 알고 그런 것들을 진리를 아니까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구나 되면서 좀 더 재밌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과 귀신 얘기를 했을 때는 그냥 이런 괴담이 있다 듣고 나고 끝이니까 좀 찝찝하게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더 이상의 이야기 스토리를 모르니까 진리를 알게 됨에 대한 그런 감사함도 느끼게 됐고 오늘 시간도 이렇게 여러 재밌는 귀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 이생망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번 생은 망했어. 이번 생은 버리고 갈게.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맞아요. 꽤 많아요. 맞아요. 상대님 말씀에 죽으면 편할 줄 알고 죽어주고 하지만 저승에 가면 모든 게 다 무섭다. 죽는다고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생에서 했던 모든 결과를 저승에 가면 더 크게 이제 벌을 받게 되고 그 응보를 받게 되는 거죠. 덕이면 덕이 더 이제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는 이 삶에서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될까라는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또 다르게 나는 죽어서 어떤 귀신이 될까?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지금 나의 정신, 내가 죽었을 때 그 정신으로서 신명세계를 살아가는 거잖아요. 뭔가 조금 더 도약을 하고 싶고 성숙하고 싶어도 그럴 기회가 이제 신명세계에서는 어렵다는 거죠. 가능은 하겠지만 개똥밭에 죽어도 인생이 최고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살아있는 동안에는 최대한 나의 어떤 단점과 어떤 어려운 점 잘 극복해 나가면서 나를 발전시켜야겠다. 나는 어떤 귀신이 될 건가? 네. 마지막 세상에 질문으로 한번 남네요. 이제 남겨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귀신이 되고 싶나요? 귀신 이야기 끝에는 항상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야겠다는 그런 교훈과 나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게 되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 충실한 삶 속에서 좋은 이야기 남기시길 바라면서 오늘 시간 공식구호 외치면서 끝내겠습니다. 공식구호 혹시 아세요? 알려주세요. 일상에서도 일상에서도 랜선에서도 도전과 함께하는 우리들의 이야기 도란도란 같이 딱 한번 좋네요. 해볼까요?
일상에서도 랜선에서도 도전과 함께하는 우리들의 이야기 도란도란 저승능력고사의 선물을 고르는 타임인데 한국의 태울주 적혀있는 놀이터. 저는 그럼 요 필통 하겠습니다. 오늘 가방을 이렇게 선택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걸로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 은은하니 예쁘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거